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저희가 이제 진찰할 때 특히 영양 검진할 때 어머니들이 특히 돌 안 된 애들은 머리 모양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대천문이 아직 안 닫혀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게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앞뒤로 길어 보이는 애들도 있고 혹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좀 껴있어서 이렇게 두혈점이 있었는데 이게 막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모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헬멧 쓰는 아이들도 많이 보셨을 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두상 클리닉도 많이들 생겨나고 있고 전문 업체들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런 두상에 관련된 질병명을 우리가 사두증이라고 해요. 사두증은 사실 실제로 병적으로 치료가 정말 꼭 필요한 사두증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용이죠. 우리 아이 머리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이제 사두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 그거가 제일 뭔가요? 중요하죠. 네. 두개골 조기융합. 맞아요. 이거는 이제 뼈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뼈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조각이 붙어있지는 않고 그냥 띄어 다 있어요. 띄어있죠. 그래서 그 만져보면 그 이음새들이 느껴져요. 열려있죠. 거기에 이제 대천문, 소천문이 있고 대천문, 소천문이 닫힐 때쯤 되면 이제 뼈들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점이 보통은 한 18개월에서 2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머리 모양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건데 사실 머리 모양은 초반 한 6개월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가 제일 잘 잡혀요. 왜냐면 그때는 뼈 자체도 말랑말랑하고 다 이게 열려있으니까. 굉장히 화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개골 조기 융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열려있어야 하는 봉합선이 일찍 닫혀버리는 거예요. 소천문은 2달, 2개월, 6주에서 8주. 그리고 대천문은 18개월에서 24개월. 그때 닫혀야 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대천문이 너무 작거나 안 만져주고 항상 만져보죠, 하는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그 영양 검진 때 보면 다들 여기 18개월 때, 9개월 때, 4개월 때 다 만져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안 만져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뼈가 일단 얼굴이 좀, 그러니까 두상이 좀 작기도 하지만 안 작은데도 이미 되게 뭔가 윤기가. 틈새 없이 붙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해요. 그 왜냐면 부분 뇌가 이 못 자라요. 뇌가 이렇게 뼈가 자라면서 뇌가 자라면서 뼈가 같이 벌어지면서 붙어줘야 되는데 이미 붙어버리면 뇌는 자라는데 안에 공간이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천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두증 중에서 조기 융합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빠른 진단이 필요해요. 보통은 이제 영양 검진 때 이제 4개월 때 그리고 또 9개월 때 우리가 만져보면서 진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전에 예방 접종하러 오면 선생님들이 한 분씩은 다 고개를 만져보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단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제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예를 들어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맞아. 좁잖아요. 애들이 머리가 막 서로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은 여기가 눌려있고 한 명은 여기가 눌려있고 되게 막 찌그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분만하고 나서 아예 머리를 우리가 이제 엎드려서 재우지는 말라고 하지만 항상 같은 자세로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뒤통수만 납작해지고 아이가 여기가 납작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그쪽으로만 계속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눕혀도 끌어놓고 이쪽으로 눕혀놔도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머리 모양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도 좀 눕혔다가 또 이쪽으로도 눕혔다가 약간 엎드려도 놨다가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얘가 막히지 않게 숨 막히지 않게 잘 관찰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머리 모양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잘 잡아주면 머리가 이제 이쁘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얌전한 아이들 정말 얘는 너무 얌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절벽인 애들이 뒤통수가 엄청 납작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 교정을 해주겠다고 헬멧이 나왔는데 이것도 대천문이 닫히기 전까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에 모양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해줄 거면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이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게 또 애들이 항상 머리가 크기 때문에 막 넘어지고 할 때 이게 보호대 역할도 해주고 해서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두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기융합증이 병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자세성 사두증이라고 해요. 후천성 사두증이고 얘가 이제 한쪽 자세로만 너무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출생 시에 찌그러진 머리 모양이 그냥 그대로 교정되지 다른 경우가 않았거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계속 바꿔주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전에 최대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3개월이 넘어가거나 6개월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래도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이제 헬멧 같은 걸 고려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안 했다고 해서 뭐 머리 큰 문제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봉합선이 잘 열려 있는 것만큼 뇌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겠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 그러니까 이쪽이 문제예요. 눕혀서 안면 이제 얼굴이 비대칭. 조금 비대칭적으로 된다거나 하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아쉽잖아요. 안타까울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너무 심한 사두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마다 또 차이는 있으실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두증을 되게 엄격하게 교정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머님들 생각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쁜 두상인데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정말로 너무 납작하거나 너무 비대칭에 올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해주는 게 좋고요. 뭐 그 정도 아닌 경우는 일단 머리 모양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잡아주면서 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도나스백에 우리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머리 쏙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 쓰면 좋아지냐 하는데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심한 경우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한 6개월 지나면 애들이 굴러댕기면서 자면서 이렇게도 잤다가 이렇게도 잤다가 하면서 뒤통수가 동그랗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영양검진 할 때 애지간하면 교정을 또 하라는 주의기는 했거든요. 안면 비대칭이 오면 이가 또 교합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교정하느라고 고생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면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척추도 측만될 가능성도 자세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또 교정을 하라고 권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3개월 이전이 제일 말랑말랑하고 제일 항상 다 열려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교정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때,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다른 헬멧 같은 거 없이 안 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쪽으로도 눕혔다가 이쪽으로도 눕혔다가 계속 찌그러진 쪽을 그 바깥으로 보게 해야 되는 거야. 그쪽이 계속 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아줄 때도 보통 보면은 되게 한쪽을 편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쪽만 계속 안으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또 안았다가 재울 때도 낮잠 같은 거 잠깐 내가 그 지켜보고 있을 때는 이제 이쪽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머리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면 아마 컸을 때 아쉬움이 좀 덜 할 거예요. 그쵸. 애기들이 100일 되기 전에 요렇게 자니까 항상 한쪽이 요렇게 자든지 요렇게 자면 한쪽이 눌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고개만 돌려주시면 다시 탱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몸도 같이 돌려서. 근데 항상 주의할 거는 계속 선생님도 잘 지켜보라고 하는 게 혹시 탁 엎어져가지고 코를 파묻어 버리거나 그래서 기도가 숨 쉬는 거 막히거나 힘들어지거나 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아돌연사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팍 엎어져서 숨 안 쉴 수 있으니까 항상 옆으로 돌려놓으면 가운데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조금 말아서 두시거나 앞뒤로 이렇게 하면은 엎어지더라도 숨 쉴 구멍 있게 해주시는 게 그리고 중요해요. 이제 배 같은 게 먹고 나서 바로 눕히면 또 배가 눌려서 이렇게 토하거나 할 수도 있으면 또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좀 주의를 하시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사두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병적인 사두증은 정말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진찰받을 때 사두증 있는지 한번 정도 물어보실 수는 있고 그 외 사두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감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